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렌즈를 빼게 되면 그 1.0이라는 그 시력이 하루 종일 유지되는 그 마법 같은 효과가 있는 렌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짜종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실 삼성안과 최하영 선생님과 함께 진료실에서 듣지 못한 드림렌즈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잠실 삼성안과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의 드림렌즈 주치의 선생님으로 계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의 자녀분 또한 드림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보호자로 착용시켜주고 또 세척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분께 드림렌즈를 착용하게 도움을 주셨는데 네, 왜 네.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좀 궁금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드림렌즈의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진료실에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어린 나이에 근시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게 굉장히 뻔한데 그것을 조금 늦춰주는 그 효과를 기대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근시 진행이 많이 억제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네. 드림렌즈가 정말 잠잘 때만 끼는 렌즈잖아요. 네네.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렌즈를 빼게 되면 그 1.0이라는 그 시력이 하루 종일 유지되는 그 마법 같은 효과가 있는 렌즈입니다. 렌즈가 각막의 중심부를 평평하게 눌러줘서 근시를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근시인 친구들의 경우 렌즈를 착용했을 때 주변부의 상이 망막 앞에 맺히게 해서 그 안구 길이가 길어지려고 하는 신호가 좀 억제가 돼서요. 근시 진행을 좀 늦춰줄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네. 드림렌즈는 몇 살 때부터 착용이 가능할까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 이제 만 6세부터 만 10세까지가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시기가 근시의 진행도 이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시기라서 보통은 초등학생부터 이제 시작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성인까지도 사실 착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성인 때도요? 네네. 드림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안경을 착용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근시 진행 속도가 한 50%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보게 돼서요. 초등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착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급성장기가 중학교 이후에도 계속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학창 시절에는 드림렌즈 착용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드림렌즈가 모든 아이들에게 다 효과적일까요? 간혹 이제 드림렌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죠? 근시 난시량이 좀 많은 경우에는 드림렌즈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다행인 건 요즘에 이제 나오는 드림렌즈들이 고도근시인 뭐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렌즈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난시가 많은 친구들을 위한 난시용 드림렌즈도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그 드림렌즈를 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하지만 뭐 눈꺼풀 그 힘 장력이 굉장히 센 경우 혹은 난시 축 방향이 이렇게 특정한 방향이라서 이제 렌즈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드림렌즈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림렌즈가 좋은 효과가 있지만 잠을 잘 때 끼는 렌즈이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물감이 심하지 않아서 수면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가급적이면 드림렌즈는 취침 직전에 착용하고 바로 자는 것을 추천드리고 잘 때도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드림렌즈를 착용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또한 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드림렌즈 같은 경우는 각막을 눌러서 근시를 교정해 주는 건 맞지만 각막에 영구적인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드림렌즈 착용을 중단하면 2-3주 안에 각막이 렌즈 착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각막의 두께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즈를 아이 스스로 착용할 때 쏙 잘 끼는 그 팁 같은 게 있다면. 아이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눈에 이렇게 뭔가 다가오면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게 돼요. 오른쪽 눈을 착용할 때에는 왼눈을 뭔가 거울을 두셔서 주시할 수 있는 뭔가를 두고 착용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무섭지 않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완전 좋은 꿀팁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네네. 비용.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난시용 드림렌즈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쌀수록 조금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싸고 더 좋다기보다는 렌즈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뭐 누르는 힘이 좀 더 좋은 렌즈라든지 알러지가 좀 적고 뭐 산소 투과에 조금 좋은 렌즈라든지 아이에 따라서 좀 더 잘 맞는 렌즈를 사용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이 드림 렌즈가 하드 렌즈여서 조금 네네. 딱딱하고 좀 이물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렌즈를 드림 렌즈 적응에 조금 실패한 경우라든지 고도 근시라서 뭐 혹은 고도 난시라서 드림 렌즈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사이트라고 이제 가초점 디자인을 이제 소프트 렌즈에 넣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는 소프트 렌즈랑 그 렌즈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드림 렌즈를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제 안과에 와서 시력 검사를 할 때 시력표를 잘 읽지 못할 때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드림 렌즈 착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경 없이 편하게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고 또 근시 진행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으니 어린 나이에 근시가 시작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